라인강과 루르강이 만나는 내륙 항구 도시 듀스부르크는 유럽의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한 유럽 최대 철강 회사 튀센크루프 철강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2030년까지 직원의 40%가 넘는 11,00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곳곳에 노조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까지 폭등한 결과입니다. Wir haben mit sehr großen Schmerzen diesen Stellenabbau mit begleitet, weil wir einfach feststellen, dass der Stahlbereich, so wie er jetzt aufgestellt ist, nicht wettbewerbsfähig ist. 튀센크루프 제철소의 굴뚝은 24시간 쉬지 않고 연기를 뿜어냅니다. 연간 2천만 톤이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도 제철소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상 탄소 배출 혜택도 줄어듭니다. 오는 2034년엔 튀센크루프 한 곳만 연간 3조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Das heißt, die Politik muss die Rahmenbedingungen schaffen, dass wir diesen grünen Stahl auch hier in Deutschland, in Europa absetzen können. 듀스부르크 지역 상권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Arbeitslosigkeit droht, dann lässt die Kaufkraft nach, dann merkt man, die Kunden halten sich zurück. 이 여파로 철강 최대 수요처인 독일 자동차 업계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과 최대 시장 중국의 내수 침체, 여기에 중국산 전기차의 역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빅3 업체 모두 두 자릿수의 실적 추락을 기록해 독일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지난해까지 수익 악화가 고착화됐습니다. 최대 기업인 폭스바겐조차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품 제조업체들도 연쇄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 부품업체 말레도 100년 역사 이래 첫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Daher schon diese hohe Abhängigkeit vom Erfolg unserer Kunden, sondern wir müssen jeden Tag an unserer Zukunft und Wettbewerbsfähigkeit arbeiten. 이란 전쟁은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심리적 저항선인 2유로를 돌파한 휘발유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2유로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내연차 운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독일 내 전기차 신차 등록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Da würden wir auch umsteigen auf ein Elektroauto. So, und meine Mama, ihr nächstes Auto wird auch einer sein. 이런 가운데 창사 140년을 맞은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기회로 삼아 활로를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벤츠는 향후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신차 출시를 계획 중인데 고급차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방점을 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Zum ersten Mal bei Mercedes-Benz die 800-Volt Ladetechnologie verbaut, Reichweiten von bis zu über 700 Kilometern.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무인 로봇이 차체를 싣고 움직이며 공정을 이어가는 풀플렉스 공장. 수조 원이 투입된 팩토리 56은 내연차에서 전기차까지 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양산 시스템입니다.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작업 시간과 오류도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재봉틀 여러 대가 설치된 이 공간도 작업 환경을 확 바꿨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10명 이상이 함께하던 작업을 지금은 이 기계 한 대가 훨씬 더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Die Industrie steht vor einem großen Wandel hin zur Elektromobilität, auch mit den Herausforderungen, bei stürmischeren Bedingungen am Markt entsprechend erfolgreich sein zu können. 독일 제조업의 심장인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존립을 건 시험대에서 살아남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송영석입니다.
네, 영원한 건 없다더니 자동차 왕국 독일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 특파원이 말한 대로 관세까지 부과되면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독일 메르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실제로 독일은 미국을 지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마도 지난달 메르츠가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죠. 네. 지금 독일 국민 여론이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르츠로서는 국내 정치용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정작 듣는 트럼프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아하.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비난글을 올리더니 며칠 뒤에 관세 인상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바로 받아쳤네요. 네, 독일 재무장관도 강하게 이제 받아쳤는데요. 예. 트럼프의 무책임한 전쟁으로 경제 성장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를 대놓고 저격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독일이 화가 날 법도 한 게 그동안 독일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크게 휘청이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부터 강력한 부양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예고한 겁니다. 그거 덕분에 겨우 이제 역성장을 벗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값이 다시 폭등을 한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세수에 구멍이 난 거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기존의 1%였던 게 지금 0.5%로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 어려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제 독일의 미군 철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철수를 시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는 할 거예요. 이 주동 미군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 유럽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어요. 미 육군의 유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령본부가 모두 독일에 있고요. 유럽 주둔 미군의 절반에 가까운 3만 6천 명이 주둔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주동 미군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를 감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전격 감축. 네. 반면에 지금 미국을 향해서 열심히 손을 또 흔들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바로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인데요.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를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리투아니아도 이에 질세라 우리는 훈련과 주둔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면서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군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군요. 둘 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 감축 인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죠. 미군이 동부 전선에 배치되는 걸 엄청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군 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일기 때도요. 이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와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2,000명을 감축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대를 옮기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돈도 정말 엄청 많이 들다 보니까요. 결국 임기 말까지 단 한 명도 감축하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 미국 행정부의 돈줄은 결국 의회가 쥐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르면은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 6천 명 이하로 감축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한선을 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감축을 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 그리고 된다라는 전제하에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일은 뭐 이미 미국 없는 이 안보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지난달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 독일이 나토의 유럽화에 찬성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나토의 유럽화라는 거는요, 이 미국 없이 유럽 국가들 주축으로 나토 체제를 개편하자 이런 구성인데요. 사실 예. 독일은 반대를 해왔었는데 네. 최근에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는 걸까요?